안녕하세요. 이번에 사연을 소개하는데 정말이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날까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. 그 왜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며 막 난리치다가 나중에 그게 숨겨진 게 있고 그게 엄청 나쁜 거면 그때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? 오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할까 해요. 진짜 그 전 부인 덕에 큰 혹을 떼어갔네요. 안 그래도 골칫덩어리 남편인데 전 부인이 그걸 모르고 알아서 떼어주네요.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하자면 저하고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친척들이 명문대에 나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며 소개를 한 것 같네요. 하지만 막상 만나니 그렇게 국물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. 명문대에 들어간 게 맞는지 말하는 거엔 멍청함이 가득했고 이상한 정치 사상을 가져서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망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자기가 하는 방식이 맞다며 여기저기 지랄을 했죠. 이 양반은 외국어를 유독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은 어린애들도 영어를 빨리 배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저희 세대는 영어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지식인, 엘리트 취급을 해주었거든요. 그래서인지 이 양반은 영어니, 일어니, 중국어니, 심지어 무슨 라틴어를 배운다고 난리를 치는데 막상 제 앞에서 제대로 외국어 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. 발음도 이상하고 나중에 남편이 외국어 공부하는 거 주변에 외국으로 이민 간 친구한테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네 남편 외국어 진짜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는 다 허세였구나 라고 생각했죠. 정말이지 명문대 졸업한 게 남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. 지인들이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기에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 보험팔이는 물론이고 중고차 팔이 같은 것만 하더라고요. 그것도 직업이 늘 바뀌고요. 아무리 그래도 나름 명문대생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직장들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대체 왜 저러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학기 내내 학고만 맞았고 겨우 요건 채워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행신이 별거 다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이건 무슨 명문대 타이틀만 있지 실속이 전혀 없는 인간이었어요.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인간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하고 인성이 좋냐 하면 아니었어요. 언제는 이 인간이 지인들이랑 같이 관광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사실 그거 하는 거 어디 친한 지인들끼리 같이 여행해서 공감을 하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실은 이 인간 돈을 못 벌어서 관광 그거 모시기 자격증 따서 투어 시켜주는 건데 명문대 학고나 맞은 주제에 그런 걸 잘 하겠어요? 나중에 거기 같이 갔던 지인들이 말하는데 저보고 분명 이것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 같은 게 있을 텐데 왜 하필 저거지? 라는 의문이 든 적이 너무 많았고 좋게 관광을 하자고 하면서 땡볕에 걷게 하고 이상한 중고품 파는데 가지 않나 별별 이상한 곳으로 가면서 돈은 많이 나간다는 불평 불만을 하더라고요. 저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건 남편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막 화내고 방방 뛰고 난리치고 그러거든요. 진짜 이 인간이랑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. 오죽 그랬으면 남편하고 자식이 안 생길 정도로 각방 쓰고 그러겠어요. 게다가 남편은 절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요. 언제는 제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. 솔직히 직업도 변변치 않고 어디 가서도 잘려서 막노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인간이 직장도 있으면서 집안일도 독박으로 하는 저한테는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찌 같이 살면서 아내한테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냐고 하니까 도리어 남편인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하느냐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느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.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. 아니 자기만 밖에서 일하나요? 그리고 가족이 뭔데요?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저는 그냥 식모에 불과한다라는 건데 대체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과거에 가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빌고 싶네요. 그렇다고 이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문제는 시댁에서 하도 졸라대서 못하는 거예요. 시댁은 그래도 아들놈 행복하게 하고 싶고 본인들도 문제가 많다는 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죠. 참고로 시댁은 재산이 많고 건물 여러 채가 있어서 나중에 재산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죠. 부모님도 이제 나이도 차서 더 이상 재혼하기는 힘들 거라며 참으라고 하셨죠. 그놈의 나이가 정말이지 사람 속을 잡네요. 그렇게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죠. 제가 장을 보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남편과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. 전 뭐지? 하며 다가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 여자가 요번에 결혼한 그 여자야? 나보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해서 좋겠네.
그런 말 들으니 화가 나서 대체 누구냐고 하니까 전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전 부인이 갑자기 왜 여기에 온 거냐고 하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싶다고 온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더라고요. 순간 드는 게 이게 남편하고 마찬가지로 사람 속을 뒤집게 만들더라고요. 전 거기서 다시는 접근도 하지 말라며 쫓아냈죠. 더 가관인 건 남편이에요.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전 부인인데 왜 쫓아내느냐고 그랬죠. 진짜 백수처럼 지내고 집안에 어떠한 도움도 안 주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마구 소리치며 하루 동안 집에 못 들어가게 했죠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부모님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라서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자기 어디 시내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. 제가 남편을 알거든요. 그래서 왜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냥 좋은 직장 찾아봐라 라고 말했지만 남편의 고집이 워낙 세서 듣지도 않았죠. 그래도 전 부모님이 돈이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단호하게 말했죠. 그랬더니 가족이 뭐 그리 섭섭하게 하느냐고 밖에 놀러 나가 버렸죠.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사업을 하는데 뭐 제대로 장사가 될 리가 있겠어요?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파리만 날리고 나중에는 폐업할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장사인지 뭔지 때문에 집안의 돈들이 블랙홀 마냥 빠져나가고 그래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게 보면 참 한심했죠. 그러다가 저한테 화가 나서 기절할 뻔한 일이 일어난 거죠. 남편이 요새 자꾸 밖으로 나가서 제가 의심을 했거든요. 물론 이 인간은 어디 친구 만난다며 밖에 나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오는데 근래에는 더 자주 나가면서 멀쩡하게 돌아오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. 심지어는 어디 자고 온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일도 수두룩했고요. 전 대체 뭐지? 하며 남편 뒤에 몰래 따라갔는데 이 인간이 전 부인하고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. 모텔로 들어가는 것 보고 방 번호 알아내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주 둘이 가관이네요. 이제 막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참이었고 그걸 본 저는 남편한테 물건을 막 던져서 화를 내고 그 전 부인이라는 년은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구 흔들었죠. 그랬더니 전 부인이 하는 말이 야, 네가 잘해줬으면 이러지는 않지.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는 잘해야지. 봐봐, 네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차라리 나랑 결혼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며 나한테 왔잖아. 이미 둘 사이에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조만간 이혼 통보를 할 거야. 그냥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살아 라고 뻔뻔하게 말했죠. 남편한테 그 말이 진짜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조용하게 끄덕이는 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기절할 뻔했어요.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 두 놈들 모텔 밖으로 쫓겨나게는 만들었죠. 그렇게 한바탕을 하고 울면서 집으로 가는데 수북히 쌓인 봉투들이 집에 있어서 봤더니 독촉장들이었죠. 이 인간 그 장사를 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더라고요. 너무나 큰 액수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편놈이 진짜 일부는 전 부인한테 선물해주고 또 어디 룸살롱 같은 데서 막 놀고 그랬더라고요. 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시부모님한테 재산 안 받을 테니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다 말하니까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이 나한테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그 와중에 사채를 또 써? 명문대니 하며 믿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이혼해도 괜찮으니 건물 한 채는 그동안 결혼 생활을 보상해주겠다며 주신 거죠. 시부모님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앞으로 고생길 안 열리게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면서 남편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. 뭐 저는 어쩌겠어요. 이미 빚이 많은 남편을 데리고 살 바엔 건물주 노릇을 하며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. 그 뒤로 이혼하고 남편하고 전 부인이 다시 시댁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전 부인은 남편이 빚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고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지만요. 남편도 왜 자기 부모님 재산 일부가 저한테 있느냐고 하는데 평소 행동을 보면 오히려 시부모님이 호적을 팔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인데 하며 봐주는 게 더 감지덕지한 건데 아직도 저 양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한바탕을 끝내고 저는 여유롭게 여행을 하며 살고 있어요. 진짜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. 혹여나 흔히들 말하기를 이럴 때 로또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미 로또를 맞은 것 같고요. 어쨌든 진짜 명문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. 결혼을 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. 앞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네요. 그동안 제 사연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결혼 조심을 하세요. 물론 저는 좋게 풀렸지만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